신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패턴이 고착화되고 만성화가 됩니다. 현대인의 수면장애 같은 증상들이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문제는 뇌의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뇌가 쉴 수 있는 조건이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좋냐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자율신경실조증 어떻게 치료하나요? 자율신경실조증 치료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민해진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우리 몸의 무너진 회복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질환은 장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뇌, 자율신경계, 호르몬, 면역, 소화기가 동시에 흔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증상만 눌러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경계의 과민함을 낮추고, 다른 하나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리적 기반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의원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치료는 한약치료입니다. 단순한 보약이 아니라 신경계의 리듬을 조율하고 몸에서 무너진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문제는 신경계가 과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에너지 대사, 수면과 각성 패턴, 소화기능, 혈액순환, 호르몬 리듬 등 여러 가지가 함께 무너져 있다는 점입니다. 한약 처방은 이 중 어디가 가장 크게 무너져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축을 중심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에는 이걸 치료하는 한약 딱 한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마다 아주 다양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진찰하고 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맞춤 처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적으로 풀어서 보면은 한약은 미주신경, 스트레스 호르몬, 수면과 각성 리듬, 소화와 흡수, 뇌의 과흥분 상태에 동시에 작용해서 몸이 항상 이런 비상 모드에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불안이나 두근거림이 먼저 안정되고, 어떤 분은 수면과 위장 기능이 먼저 좋아지고, 하나씩 좋아지다가 점점점 전체적인 자율신경 리듬과 전신 상태가 회복되는 식으로 변화합니다. 약침이나 침치료도 병행하는데요. 자율신경계는 척추를 따라 분포된 신경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목이나 등, 허리 쪽에 배수혈이라고 하는 혈자리 들은 각 장기와 자율신경의 반사구역에 해당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 부위들은 척수에서 나오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통로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침치료나 침을 놓고 전기 자극을 주는 치료, 약침 주사를 하면은 그 신호가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되면서 과민해진 신경회로를 다시 조율하는 입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얼마나 걸리나요? 입니다. 워낙 괴로움이 크다 보니까 빨리 치료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치료가 쉽게 잘 될 것이냐, 오래 걸릴 것이냐 하는 예후를 좌우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입니다. 신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패턴이 고착화되고 자율신경계의 이상도 오래될수록 만성화가 됩니다. 증상이 생긴 지 오래됐을수록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얼마나 복합적인지입니다. 첫 번째랑 통하는 내용인데,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신체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다양하다고 했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율신경계 이상이 그만큼 오래되고 균형이 많이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 한두 개만 있는데 이게 심한 것보다 각각의 증상이 별로 안 심하더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가 치료가 좀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연령입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신경 가소성과 회복력이 높아서 반응이 빠르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아무래도 체력도 떨어지고 신경계의 회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복용 여부와 그 기간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통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원인을 찾지 못하면 항불안제를 처방받아서 장기적으로 복용하시게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으시기도 하고 내과나 신경과에서 처방받으시기도 합니다. 잔압함정, 알프람정, 자낙스정, 로라반정, 아티반정, 리보트릴정, 디아제팜 같은 약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항불안제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빠르게 눌러주고 불안도 눌러줍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에 의존성과 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항불안제를 오랜 기간 복용하시던 채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율신경 실조증의 상태도 그만큼 심한 것이고, 이런 약들에 대한 의존성도 있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오래 걸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처방해주신 선생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조심스럽게 처방하셨을 건데요. 적극적인 생활관리
관리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치료할 수 있고 항불안제도 점진적으로 줄여서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 기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증상이 한두 달 이내에 처음 나타났고 가볍다, 단편적인 증상들이다. 이러면 1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고 증상들이 6개월 이상 만성적이다. 이러면 평균적으로 치료에 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항불안제 복용량이 많거나 복용 기간이 길었던 경우,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증상들이 아주 복합적인 경우, 고령이시면서 체력이 약하신 경우는 6개월 이상 치료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율신경 실조증은 어떤 치료를 받던 간에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기만 해서 해결되는 병은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치료를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치료가 된다고 해도 다시 병이 생깁니다. 왜냐면 살면서 계속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될 거니까요. 치료를 통해서 몸이 좋아진 후에도 계속 수면이 들쭉날쭉하고 카페인이나 야식을 계속 먹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늘 긴장한 채로 살아가면은 다시 이런 신경계의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생활관리, 수면 각성 리듬, 건강한 식사, 카페인과 알코올의 제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 호흡이나 이완, 명상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훈련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 책에서도 이런 것들을 혼자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충실하게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말을 손발이 차거나 어깨가 뭉친 상태, 이럴 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가 자율신경계의 기능 상태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를 비혈어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감정과 스트레스를 가장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고, 이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을 보면은 대부분 자율신경계의 이상 증상을 담고 있습니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 혈액이 어디로 얼마나 흐를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혈관이 이완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과민해진 사람일수록 손발이 차고 머리가 멍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쉽게 어지러워집니다. 혈액이 필요한 곳에 고르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든다는 건 단순히 손발이나 배를 따뜻하게 한다, 피를 잘 가게 한다, 이게 다가 아니고 신경계 기능 자체를 건강하게 해서 혈관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할 때 역할을 하는 것은 심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다리나 골반 쪽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줘야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혈액순환에 가장 필요합니다. 이런 운동이 아주 격한 운동이거나 빠르게 뛸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그냥 리드미컬하게 20-30분만 걸어도 말초혈관이 열리고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 변동성이 좋아지면서 혈류 분포가 안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권장되는 건 이런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느린 호흡과 이완입니다. 느린 호흡과 이완은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 상태가 높은 분일수록 숨이 얕고 빠릅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고 혈관은 수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느리고 깊은 복식호흡을 하는 것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느린 호흡, 스트레칭,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들이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혈류를 늘리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생리적 효과를 냅니다. 이런 호흡법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면과 소화를 바로잡는 것이 혈액순환의 토대가 됩니다. 혈액순환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할 때 혈관은 가장 잘 이완되고 조직으로 혈류가 가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화가 안 되면 혈액이 장, 간, 에너지 대사 쪽으로 제대로 가지 못해서 머리, 근육, 말초로 가야 할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불면증, 소화불량, 혈액순환 저하는 항상 세트로 같이 묶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건 단순히 마사지나 찜질 등으로 일시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걷기나 호흡 등으로 신경계의 회복력을 높이고 수면, 소화를 살펴서 우리 몸의 회복 기반을 만들고 신경계 조절을 정상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뇌혈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율신경 실조를 가진 분들 중에서 머리,
뇌에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뇌 혈류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라고 표현하시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는 표현인데,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말이 잘 안 떠오르고 생각이 한 템포 늦어지는 느낌.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 말에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어도 글씨가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에 피가 안 도는 것 같다, 뇌에 산소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뇌 MRI 같은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이런 느낌이 계속되면 많은 경우는 뇌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 뇌가 제대로 쉬고 회복하는 리듬이 깨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보 시스템이 켜지고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몸은 긴장하고 숨은 얕아지고 혈관은 수축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상태가 잠깐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집중과 생존이 우선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 모드가 하루 종일 꺼지지 않고 지속되면 어떨까요? 뇌가 지금 안전한 상태다 하는 모드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뇌의 미세한 혈류도 안정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뇌의 에너지 대사도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머리에 멍함,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뇌 혈류가 부족한 느낌은 실제로 뇌가 피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뇌가 이완과 회복으로 전환하지 못해서 생기는 기능 저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를 쉬게 하고 신경계를 이완시켜주는 것. 다른 하나는 몸을 움직여서 혈류와 리듬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쪽만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쉬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를 악물고 강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 기능 회복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면서 리듬 있게 움직이는 것.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강력한 방법으로 느린 리듬의 걷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 챙김 걷기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걷기 명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마인드풀니스라는 명상 방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마치 명상하듯이 걷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걷는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좋아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는 걷는 동안에도 대부분 우리 머릿속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해야 할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문제는 자율신경계가 예민해져 있거나 브레인 포그가 있는 분들은 이 생각들이 많을 때 대부분 걱정 모드로 흘러갑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뇌는 쉬지 못하고 늘 긴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몸이 앞으로 움직이는 느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같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에 집중할 때 뇌는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신호가 들어가면 뇌와 신경계는 경계를 풀고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 박동과 혈관의 긴장이 내려가고 뇌로 가는 미세한 혈류도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가만히 쉬는 것보다도 혹은 반대로 이를 악물고 운동하는 것보다도 뇌가 회복하는데 더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몸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뇌는 긴장을 내려놓는 상태가 동시에 만들어지거든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속도도 빨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숨이 차지 않는 정도, 말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집중할 감각을 세 가지를 정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발바닥 감각. 자, 발을 내디딜 때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가락으로 체중이 넘어가는 느낌에 집중을 합니다. 걸을 때 팔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도 집중을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가 호흡입니다. 입이나 코를 통해서 폐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억지로 숨을 많이 마실 필요도 없고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이, 걷다가 보면은 내 감각에 집중을 하다가도 금방 잡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정, 걱정거리, 불안한 생각들, 내 신체 증상에 대한 생각들,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또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내 몸, 발바닥 감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돌아오는 연습 자체가 신경계를 재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15분에서 20분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트이는 느낌이 들고 숨이 편해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뇌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몸은 안전하구나, 리듬감 있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 신호가 들어갈 때 편도체의 경보 시스템이 조금씩 내려오고 호흡도 편안해지고 심박 리듬도 안정됩니다. 이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은 이완됩니다. 즉 이런 마음 챙긴 걷기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이완 훈련입니다. 그래서 뇌 혈류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두 조건, 움직임과 이완을 동시에 만족시켜줍니다. 뇌와 뇌혈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한의사님의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증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머리와 관련된 증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관점입니다. 머리가 맑지가 않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머리가 어지럽고 멍하다, 이런 브레인 포그 증상이 나타날 때 실제 진료에서 자주 만나는 패턴은 뇌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몸 전체가 긴장과 비상 모드에 오래 묶여 있으면서 뇌가 회복할 여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뇌 혈류를 볼 때 항상 여러 가지 축을 같이 봅니다. 첫 번째는 호흡과 흉곽의 움직임, 두 번째는 목과 어깨, 특히 상부 경추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회복 리듬, 네 번째는 소화 흡수 기능과 에너지 대사,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의 반응성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어서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축도 같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긴장,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분들은 교감신경이 쉽게 켜져 있기 때문에 항상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과 어깨, 가슴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흉식 호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이 과도하게 경직이 되고 잘 뭉치고 아픕니다. 이런 근육들의 경직은 거북목과 같은 비정상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과 어깨가 두면 이 주변의 신경이나 혈관들이 압박되고 미세한 혈류들의 순환도 저하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이 얕아지면 뇌가 회복 모드로 들어갈 시간이 줄어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써야 할 에너지 공급과 혈당 리듬이 떨어지면서 멍함과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뇌혈류는 단순히 혈관의 문제, 머리의 문제, 이렇게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축이 함께 작용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화기의 건강 상태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뇌는 산소도 필요하지만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소화가 약해지면 단순히 속이 더부룩한 수준을 넘어서 영양 흡수와 혈당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뇌의 에너지 대사가 흔들립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생각이 한 박자 늦어요, 집중이 안 돼요 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치료의 목표가 단순히 머리에 피를 더 보내자 이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뇌혈관을 원활하게 만들고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구조적인 측과 기능적인 축을 동시에 다룹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추나요법 에서 경추교정, 흉추교정 혹은 침치료나 약침치료를 통해서 우리 경추와 척추, 특히 목부터 등까지 긴장을 풀고 정렬을 바로 맞춥니다. 이 부위는 단순한 근육통을 넘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통로이자 호흡 패턴과 흉곽 움직임을 결정하는 기둥입니다. 기능적인 축에서는 한약을 중심으로 소화기능, 에너지 대사 상태, 자율신경계의 반응성을 조율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고 몸의 회복 속도가 느리고 수면과 각성 리듬이 흔들려 있으며 소화와 흡수, 에너지 대사가 함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은 이런 상태에서 뇌의 과흥분 상태를 부드럽게 조절하고 위장 기능과 흡수를 회복하고 수면, 각성 리듬을 조율해서 뇌가 사용할 에너지 기반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환자분들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뇌혈류는 단순히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 경추, 수면, 소화, 자율신경이 동시에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제가 뇌혈류를 개선하려면 이것만 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명쾌한 영상을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치료도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것도 바로잡고 신경계의 반응성을 조율하고 소화와 에너지 대사를 회복시키고 수면 리듬을 바로잡아 뇌가 비상 모드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제가 생각하는 뇌혈류 관리의 핵심 노하우이자 진료 철학입니다. 호흡법으로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할 수 있으면 호흡을 많이 쓰는 운동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다루는 가장 직접적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 중에서 어떤 운동이 좋냐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얼마나 숨 쉬는 걸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인지를 봅니다. 근육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호흡이 얼마나 깊어지고 느려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숨이 얕고 빠릅니다. 가슴 위쪽으로만 호흡하고 배와 옆구리, 등 쪽이 호흡할 때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고 혈관은 수축하고 심장은 빨라지고 뇌는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몸이 긴장된 느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운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내쉬는 숨이 길어지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걷기 또는 아주 편안하게 뛰는 슬로우 조깅입니다. 천천히 리듬을 타면서 걷거나 뛰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숨이 가쁘지 않은 속도로 걸으면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길어지고 그 리듬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멍한 분들에게 전속력으로 빠르게 뛰는 운동보다 이런 느린 걷기나 느리게 뛰는 슬로우 조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요가, 스트레칭, 필라테스처럼 호흡과 같이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단순히 근육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동작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운동은 흉곽과 횡격막을 풀어주면서 얕아진 호흡 패턴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자율신경실조증이 심한 상태에서 숨이 지나치게 가쁘게 차는 고강도 운동, 이를 악물고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지나칠 경우에 교감신경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이미 예민한 신경계를 더 흥분시키기가 쉽습니다.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 중 뇌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행동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 중에서 뇌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하루 종일 실내에서 앉아 있거나 누워만 있으면서 생각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화면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걱정하는 상태가 반복되면서 우리 뇌는 쉴 틈 없이 계속 가동됩니다. 이때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죠. 이 조합이 자율신경계와 뇌 혈류 그리고 뇌의 회복 시스템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뇌는 원래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기관이 아니죠. 우리 몸의 움직임과 호흡, 근육의 움직임, 혈류의 변화 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자세를 바꾸고 숨을 깊게 쉬고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그 리듬이 우리 뇌에 지금 안전하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맞춰서 뇌 혈관이 이완되고 에너지 대사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화면만 바라보며 생각과 수많은 자극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뇌는 계속해서 경계 모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오래 지속될 때 브레인 포그,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불안, 두근거림, 수면 장애 같은 증상들이 한꺼번에 묶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뇌가 나빠졌다,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뇌가 과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뇌의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쉴 수 있는 생리적 조건이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화면을 지나치게 보는 게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킵니다. 이런 화면을 오래 볼 때 눈과 뇌가 계속 미세한 경계를 유지하게 되고 주의가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묶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반응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감신경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몸은 의자에 가만히 있는데 뇌는 하루 종일 위험 신호를 처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인의 뇌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은 덜 생각하고 더 움직여야지 뇌가 살아납니다. 뇌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 회복이 일어나려면 몸이 움직이고 근육과 혈관의 리듬이 살아나야 됩니다. 짧게라도 걷고 자세도 자꾸 바꾸고 숨을 깊게 쉬고 화면에서 눈을 떼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다시 에너지를 회복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몸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라고 하는 게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원인을 파악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절대 원인이 없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게 아니다. 자율신경계라는 명확한 시스템이 이상을 보여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명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무 괴롭고 왜 나한테만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면이나 식사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서 일종의 경보장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몸이 이렇게 괴롭다고 외치는 것은 그동안 내 몸을 너무 안 돌봐왔다.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돌보지 않아서 내 몸이 SOS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고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점검한다면은 오히려 나중에 돌아갔을 때 그때 이렇게 괴로운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나를 잘 돌아볼 수 있게 만들었고 내가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쓴 한의사 김찬이었고요.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지금 책과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계 이상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가슴 두근거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 불면증, 만성피로, 브레인포그 같은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 자율신경 실조라고 하는 게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동적인 치료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 관리들을 해야지 재발하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항상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설명해드리려고 해도 환자분이 짧은 시간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환자분들에게 한약을 처방할 때 편지를 써드렸어요.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이러이러한 상태예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이런 역할을 할 거고요. 불면증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한번 생활 관리 해보세요. 숨 쉬는 게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심호흡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드렸어요.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거의 한 5,000통 이상의 편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이 과정이 저한테도 나름 좀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보가 쌓였다는 거고 사실 이전에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만 학교에서도 배우고 논문도 읽고 학회도 참석하고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어떻게 환자분들이 스스로 생활 관리를 하도록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 환자분들께 편지를 쓰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해보니까 거의 책 한 권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출간하게 된 게 이번에 나온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